여러분들 제가 전기차를 좀 타봤더니 전기차 장점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 전 세계는 31% 늘었는데 한국만 4.3% 뒷걸음. 맨날 그 공포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전기차 포비아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은 전기차 사는 걸 좀 무서워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2024년에 성장률이 31%가 나왔대, 무려. 이게 그나마도 줄어든 거죠. 매년 막 50%씩 성장하다가 지금 1년에 막 가계로 따지면 5억씩 벌다가 3억을 번 거야, 지금. 망했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죠. 계속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지금.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쫙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주춤하는데, 뭐 우리나라 주춤한 거는 약간 이제 지역적 특성이지만, 아무튼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외국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직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플러그인으로 가야 된다, 토요타도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약간 연한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에요. 그것도 전기차의 급증과 맞물려서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를 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지금 탄 지가, 저는 이제 개인차로는 소나타를 갖고 있지만, 소나타 명차예요. 2009년식 명차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타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저런 똥차 타냐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재밌게 타고 있는데, 전기차로 만약에 간다면, 전 이제 회사에서는 전기차를 타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타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점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좋은 점, 제가 타면서 가장 전기차가 좋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주유소 스트레스입니다. 주유소 스트레스. 한국에는 좀 이렇지 않나요? 미국에서는요, 주유소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을 간다고 치면 그나마 기름값이 싼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값이 가격 차이가 또 워낙 많이 나요. 제가 코스코에서 기름을 넣는 거랑 동네에서 넣는 거랑 갤런이면 한 3.5리터 정도 되거든요. 3.4점 얼마인가, 뭐 아무튼 그 3.5리터를 넣었는데 갤런당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크게는 5달러 까지 차이가 나고, 0.5달러. 제가 10갤런 차를 만땅을 채우면 13갤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3갤런에서 15갤런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5달러 갤런, 이게 한 7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코스코에서 기름으로 넣으면 얘네가 제휴한 카드로 쓰면은 무려 4%의 적립을 해줘.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만땅 채우면 10,000원이 쩔어. 10,000원이 너무 싸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코스코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코스코에서 이거 기름 넣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직 코스코 기름 없죠. 이게 진짜 가면 이렇게 보통 앞에 4대 있으면 적게 있는 거예요. 이 스테이션이 8개 정도 있거든요.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게 8개 정도 있는 줄이 8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가면은 이렇게 많아. 내가 코스코 주식을 제가 사는 이유예요. 근데 이 기름이 일주일에 한 번 넣는 거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 이게 특히 스트레스라는 게 전기차를 쓰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는데, 전기차를 쓰는 순간 이게 가솔린차의 주유소 스트레스가 되게 큰 거구나. 전기차 타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가볍게 그냥 코드에다가 110V 코드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충전하면은 한 10%나 15%나 찰려나, 밤새 꽂아놔도. 그러니까 집에서 살짝 꽂고 직장에 가져가면은 직장에 충전기가 있어. EV 차저들이 직장에 있어. 또 심지어 이게 전기차 이렇게 한다고, 전투 자동차 회사니까 이게 해가지고 이거를 회사에서 또 무료네? 무료야, 무료. 회사에 전기차는 그냥 무료로 충전을 시켜줘. 그러니까 회사에서 출근하면은 내 주차장도 있고 거기다 그냥 꽂아두면 되고, 뭐 물론 다 차면 이제 옮겨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주유소 스트레스가 없어. 내가 기름 얼마 남았는데 이거 언제 넣을까, 뭐 좀 한 반 정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넣을까, 좀 더 기다려가지고 MT 거의 다 됐을 때 채울까, 이런 거 재고 따지는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게, 전기차는 만땅을 채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맨날 그냥 있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밥을 먹을 때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는 계속 먹어. 간식처럼 계속 먹어. 그냥 틈이 있으면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거야, 그냥.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 편하다. 예, 저의 개인적인 타보니 좋은 점입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가까운 거고 이거를 제가 여기다 영상에 올리기 전에 물어봤어요. 전기차 타시는 다른 미국 직원들한테 어떠냐 했더니 저랑 공감.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게 반대로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전기차 타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하이님이 딱 얘기하는 거야. 실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충전 스트레스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충전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되게 웃긴다니까. 막상 타보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는 거지.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라 주유소 가는 것보다 훨씬 적어. 이거 희한해. 그런데 막상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충전 스트레스 많아? 심지어 집에 충전기 안 갖고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만 해도 엄청 많아. 이게 재밌어. 충전기가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집 앞 그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110V에다가 꽂아놓고서 조금 트리클 차징 해놓고 저처럼 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두 번째, 타보니까 좋은 거. 가속이 일단 편하네요. 이게 일단 미국의 고속도로 진입은 톨게이트, 저의 동네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가 없거든요. 이게 진입할 때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고속을 확 내야 되는데 이렇게 순간 가속 칠 때의 가속력이 일단 전기차가 좋은 거는 뭐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셔서 좋죠. 두 번째로는 이 트랜스미션들을 쓰잖아요. 가속 이런 일반 내연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니어하게 무왕하고 올라가는 느낌도 좀 적을 뿐더러 이렇게 올라갈 때 변속 소음이 저는 마음에 좀 안 들어. 왕 하고 갔다가 다시 우왕 하고 갔다가 이렇게 우왕 하고 올라가지잖아요. 갑자기 뭐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뭐 속도 올려야 돼. 왕 하면은 내 귀에서는 뭐라고 들리냐면은 기름 좀 많이 쓸게 막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야, 나 차 무리하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 물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가속이 참 편해. 조용하게 그냥 슝 하고 올라가니까 참 편하고. 여기 누가 전화기로 표현해 놓은 거를 봤는데 옛날 전화기와 요즘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의 정도의 차이다 라고 있기는데 여기 약간 공감이 되면서도 공감이 안 되는 듯한 아무튼간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일반 그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이거 하니까 좀 옛날 전화기도 전환 잘 됐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도 전화기는 잘 되는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이긴 해.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용한 게 좋아요. 조용한 게. 특히 저속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하면은 패스 바이 노이즈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고속 주행할 때는 전기차든 내연기관 타이어건 이 타이어 소음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 풍절음이 막 있잖아요. 이게 막 풍절음이. 그래서 좀 많이 고속에서 달리면은 이게 전기차니 아니면은 내연차니 시끄러운 거는 그냥 매한가지 같은 느낌은 드는데 조금 저속에서 갈 때는 국내 주행이나 시내 주행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차했다가 앞으로 나갈 때, 그리고 신호등에 멈췄다가 다시 나갈 때, 이럴 때 느낌이 참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에서의 더더더더더더더 이런 거, 뭐 디젤 차 아니니까 제 차가 뭐 이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소음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막상 시동이 딱 꺼지는 순간에 주변에 소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게 참 좋아. 음악 듣는 것도 편하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음 공해로부터의 약간 음악 들을 때의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비호님이 지금 말하자마자 딱 나왔죠. 시동과 무관하게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에어컨을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켤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내연기관, 기름을 쓰는 자동차의 에어컨은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켤 수 있다? 없다? 다 없다 그래요. 왜? 이렇게 스위치 올리면은 바람 확 나오잖아. 근데 왜 에어컨 못 킨다고 지금 다들 하시죠?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바람 나오게 이렇게 바람 1단에서 이렇게 2단, 3단, 4단 하면은 바람처럼 나오잖아. 시동 꺼져 있는데 내 차도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어컨을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죠. 사실 에어컨이 돌기 위해서는 냉장고와 같은 원리예요. 밖에 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컴프레서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컴프레서가 여기에 라디에이터에 들어가 있는 가스를 프레온 가스라고 옛날에 많이 했죠. 이거를 응축을 해야 돼. 꽉 압축을 했다가 압축을 하면은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거를 여기 앞에서 식혀요. 킨 거를 여기 가서 여기가 운전석이에요. 여기가 운전석. 여기에 가면 또 라디에이터 같은 게 있어요. 이베포레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그 가스를 팍 이제 저압으로 확 펼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캔을 쓸 때 캔 오래 쓰고 있으면은 캔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람을 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시동을 끄고 스위치를 불면은 여기서 팬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코일이 시원해지지 않으면 컴프레서가 돌지 않으면 차가운 에어컨을 맞을 수 없어. 근데 전기차는 컴프레서를 배터리로 돌릴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컴프레서를 배터리로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 있겠지만 배터리가 그냥 바로 죽겠죠, 금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시동과 무관하게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는 거,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충분하게 있는 전기차만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이게 에어컨을 켜고 그런 거 있잖아. 실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 로봇을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 다 닫아놓고선 차고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선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매연이 나오니까 매연 석션하는 그런 거를 막 연결해야 돼. 덕트를 연결해서 막 뽑아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시동도 계속 걸어놓고. 근데 전기차로 딱 온 상태에서는 신세계가 열렸지. 안에서 뭐 이런 거 뭐 블랙박스 작업하고 막 이런 아저씨들이잖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막 이런 거 작업하는데 신세계죠. 시동을 안 걸어도 돼.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사님들 정비할 때 막 시동 걸 때 이거 문 못 닫아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을 닫아놓고 해도 돼. 전기차는. 이게 완전 신세계라는 거. 에어컨을 따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죠. 네 번째, 정비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정비 스트레스가 좀 많거든요. 물론 정비를 안 하고 타는 우리 일부 운전자님들 막 그 정비 자동차에 원래 엔진 오일 가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막 8만 킬로 탄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엔진 오일이 한 번도 안 해서 뭐 엔진이 뭐 쩔어붙었다 막 이런 내용이 가끔 나오잖아. 엔진 오일 가는 거였어? 막 이런 것처럼. 정비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란 말이야. 이것도 뭐 6,000km 넘었어, 10,000km 넘었어, 이거 키로 얼마 탔어, 뭐 이런 거. 1년 되면 1년에 한 번씩 또 오일 교환해줘야 돼. 막 저희 차는 하나는 많이 안 타서 1년에 한 번씩 오일 교환을 해주는데 엔진 오일 교환할 타임이 왔네. 브레이크 또 소리 나는데 브레이크 다 달았나? 또 뜯어봐야 되고. 이거 생각보다 정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거기다 엔진이 계속 뜨거운 공기를 맞으며 뜨거운 열을 만들어내며 얘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냉각수 들어가죠. 여기에 오일 들어가죠. 이거 뭐 그 카본 때 낀다 그러죠. 카본 꽤 낀다 그래서 저 불스원 광고도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와 그게 또 여기 배기관으로 타고 나가가지고 배기관을 타고 나가다 여기서 또 물 만들죠. 물 만들어서 구멍 나와가지고 구멍 생겨가지고 뭐 여기 캐탈리스틱 컨버터 이거 뭐가 잘라가 이게 정비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커 이거. 그런데 전기차 물론 정비해야 되겠죠. 정비해야 되겠지만 정비하는 그 빈도수가 훨씬 적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 브레이크는 대충 2만에서 4만 킬로를 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어떤 패드를 썼는지 어떤 디스크를 썼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정도 되는 거에다 한 번씩 가죠. 심지어 많이 가려고 하는데 막 10,000km처럼 막 과잉 정비하는 데도 있잖아요. 10,000km마다 가려고 그러면 엄청 자주 가는 거란 말이야. 전기차 10만 킬로 탄 브레이크를 까봤는데 깜짝 놀랐죠? 안 달아. 브레이크가 안 달아. 10만 킬로를 타도.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냉각수랑 감속기 오일을 갈아야 된다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게 차량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냉각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감속기에 오일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정비 주기가 있는데 정비 주기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엔진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막 냉각수 뭐 2년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막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스트레스라는 거. 전기차 타보니까 좋은 점 마지막입니다. 낮은 유지비용 추가하는데 유류세
한국은 아마 이게 유류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유류 기름값 넣는 거 1갤런 넣을 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3.5리터라고 하면은 지금 대충 3.5달러 정도 하고, 그냥 코스코 가면 3달러 정도 하고, 근데 그러면은 그냥 1리터에 1달러 정도 보면 돼요. 1리터에 1달러니까 대충 1,300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 동네 가격이. 그런데 슈퍼차저 쓰시는 분들 보니까 충전 손실, 충전 그냥 세워놨을 때 달아지는 거, 그 다음에 충전소에서 청구하는 조금 높은 비용,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슈퍼차저에서 고속으로 충전하는 게. 그게 다 했을 때 현재 갤런으로 계산하면 2에서 2.5달러 정도 든답니다. 이게 제일 비싸게 충전을 했을 경우. 이렇게 따지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마찬가지 따지고 보면, 한국으로 따지고 보면 한국은 1,300원이 아니잖아요, 기름값이. 그러니까 한국은 또 전기세가 얼마인지 몰라서 요거 싸긴 싸다. 그런데 아주 많이 싸긴 뭐 완전 반값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나 집밥, 저 같은 경우는 집밥과 회사 차 무료이기 때문에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료로 타고 있죠, 무료로.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통행료, 주차료 이런 거에서 뭐 할인해 준다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할인받는 거는 못 받고, 저는 이제 통행료가 없는 동네에서 살아서 통행료는 왜 할인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뭐 이렇게 장려 정책이겠죠. 이런 걸로 더 좋은 것 같고, 저랑은 상관없지만 뭐 좋다. 세 번째, 요거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공통적으로 저는 제가 전기차를 산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는 전기차를 쓰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가 2배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테슬라가 아니라 뭐 BMW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 기존적으로 내고 있었던 기존의 보험료 대비해서, 물론 차값이 이제 새 차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단점이 있어서, 비용에서 유지 비용에서 많이 준다고, 아주 너무 많이 준다고 너무 그렇게 막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 일단 다른 분들의 이야기나 한국의 케이스를 그냥 추측성으로 갖고 왔습니다. 한국은 리터당 1,550원까지 내려왔어요. 와, 많이 내려왔네요. 미국 기름값이라고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저는 지금 미시간에서 기름값이잖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훨씬 적죠. 저희는 3.4리터 저거니까 한 0.8, 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리터당. 이게 많이 다릅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정도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3.4달러를 내지만 저기는 같은 3.4리터에 우리는 여기 1달러를 내지만 저쪽은 0.7달러, 0.8달러를 내니까, 미국이 기름값이 싸다고 느끼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시는 분들한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기름값이 결코 싸지 않다는 게, 출퇴근과 마트나 이런데 운전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기름값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기름값들을 한 달에 수십만 원 쓰는 게 기본이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그렇게 멀지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데 집이 있는데, 집하고 직장 내가 25분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2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40km 돼요. 편도 40km. 옛날에는 35마일 정도 되는 구역에 살았었는데, 왕복으로 하루에 80km 정도를 타는 거거든요. 출퇴근만. 그러니까 기름값이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죠? 옛날에 35마일, 한 50km? 편도 50km 되는 곳에서 출퇴근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 100km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타면은, 두 달 정도면은 맨날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꽤 많이 됐었어.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제가 전기차를 완전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기차를 혹시 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놓친 장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뭐 제가 전기차 협회의 협회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야 될 것 같다, 친환경 전기차가 팔리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이상기온이 요즘에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기후가 너무 이상해지고 있죠. 완전히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번에 여름을 겪으시면서 진짜 극단을 느끼셨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미시간도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20년 전에는 눈이 총 적설량으로 3m가 왔어. 3m가 겨울 내내.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 총 적설량이 30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 안 와. 여기가 너무 따뜻해져 버렸어. 저희 동네도. 물론 여름은 여전히 시원한데,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전기차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든 뭐를 떠나서 일단
친환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쓰레기 양 줄이고 한 명 한 명이 전기차 사용하고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태양광 같은 게 얼마나 지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고 좀 하면서 기후 변화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여름 더 죽잖아요. 이런 거를 늦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해진 내년을 기대하시잖아요. 지금 올해도 너무 더웠고 올해도 폭염의 이상 기온이었는데 더 위험한 더 끔찍한 내년이 올 텐데 여러분들 전기차를 안 타시더라도 타시는 사람들 욕이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전기차 협회장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